지금 분위기에서는 어떤 명단이 나오더라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든 팬들을 100% 만족시키는 선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결국 월드컵 최종 엔트리가 공개됐고 한국 대표팀은 5월 18일 미국으로 이동해 현지 적응 훈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선희용민, 김민자이, 리캥인처럼 예상됐던 핵심 선수들은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일부 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도 보였죠. 물론 전체적인 그림을 낙관적으로만 바라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은 끝났고 이제는 선수단을 믿고 응원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발표된 월드컵 최종 명단을 바라보는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최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덜어내고 현재 대표팀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먼저 홍미용 감독의 인터뷰에서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죠. 이번 월드컵은 역대 가장 넓은 지역에서 치러지는 대회인 만큼 이동거리와 기후, 시차, 경기 운영 방식까지 변수 자체가 이전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 대표팀은 조별리그 단계부터 익숙하지 않은 고지대 환경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독은 이번에 선발된 선수들이 월드컵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경쟁할 경험과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 축구는 언제나 도전자 입장에서 싸워왔기 때문에 오히려 변수 많은 환경이 이변을 만들어낼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가장 고민이 컸던 포지션으로는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을 언급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죠. 그리고 최종 판단에서 중요하게 본 요소가 바로 멀티 능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예시로 언급된 선수가 바로 이기혁입니다. 중앙 수비는 물론이고 미드필더 역할까지 가능하며 필요할 경우 왼쪽 풀백도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감독은 우선 목표를 32강 진출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높은 단계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평가전 상대를 정하는 과정 역시 쉽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더 강한 팀들과 경기를 치를 기회도 있었지만 첫 경기가 고지대에서 열리는 상황에서 굳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며 연습 경기를 치르는 방식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감독은 팬들의 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싸워야 하는 만큼 선수들에게 좋은 기운과 힘을 보내달라는 메시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발표는 예상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팬들이 기대했던 리 스융우의 극적인 승선도 결국 현실이 되지는 못했죠. 하지만 이번 명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자원들에게 우선순위를 줬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내용까지 종합해보면 긴 이동거리와 고지대라는 변수 속에서 최대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스쿼드를 만드는 데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엔스가 포함된 이유 역시 같은 흐름 안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팀에서 가장 우려됐던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Hwang인 비옴도 결국 최종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최근 발목 부상 때문에 걱정이 컸지만 정밀 피지컬 테스트 결과 심각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다만 실전 감각은 다소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 캠프 기간 진행될 2번의 평가전을 통해 경기 리듬을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오 유민과 킴문 H웨이는 선발을 두고는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두 선수 모두 최근 경기력에서 불안 요소가 있다는 반응 때문입니다. 특히 김문환의 경우 최근 대전에서 보여준 퍼포먼스가 압도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체 자원이 마땅치 않다는 의견에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K리그를 세세하게 따라보는 입장은 아니더라도 국가대표 수준에서 확실하게 경쟁력을 보여주는 풀백 자원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현실 자체는 분명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명단 발표 방식과 분위기에서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최종 엔트리가 공개된 시간은 오후 4시였고 불과 30분 뒤 K리그 대전과 서울 경기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결국 팬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겹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었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출정식까지 생략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나치게 급하게 마무리된 느낌도 있었습니다. 설령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선택을 했더라도 팬들에게 전달되는 과정 자체가 너무 빠르게 끝난 인상을 남겼다는 겁니다. 인터뷰 답변 역시 다소 모호한 부분이 많았고 전달력 면에서 아쉬움을 느꼈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명단 자체만 놓고 본다면 크게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구성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판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모든 선택이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에서는 어떤 엔트리를 내놓더라도 논란이 따라붙을 가능성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완전히 충격적인 수준의 깜짝 발탁은 없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리동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예상 범위 안에 있던 선택으로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리키아이시 6회 승선이 조금 더 의외이면서도
반가운 결정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A매치 경험이 단 한 경기뿐일 정도로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 꾸준히 기용되던 선수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기혁 발탁에 찬성하는 쪽입니다. 이번 대표팀에서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경험이 풍부한 자원과 최근 흐름이 뛰어난 선수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그림이었는데 이기혁은 바로 후자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K리그에서 보여주는 경기력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활동량은 물론이고 경기 영향력 자체가 눈에 띄죠. 게다가 홍명보 감독이 중요하게 보는 멀티 능력 측면에서도 강점을 가진 자원입니다. 레프트백뿐 아니라 왼발 센터백 역할까지 가능하고 필요하면 미드필더 여러 위치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즌 이기혁은 강원FC 소속으로 13경기에 출전 중입니다. 공격 포인트는 없지만 왕성한 움직임으로 팀 수비 안정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왼발킥 능력도 준수한 편이고요. 무엇보다 이번 시즌 들어 주간 베스트 11에 무려 4차례나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공격 포인트 없이도 그 정도 평가를 받는다는 건 경기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리수용구의 탈락입니다. 월드컵처럼 짧은 기간 안에 결과가 갈리는 대회에서는 과감한 돌파와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형의 선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최근 경기 감각 역시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관심은 3명의 훈련 파트너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명단 발표에서 가장 눈길을 끈 부분 가운데 하나는 윤지욱, 캥상준, 조유아이제의 훈련 파트너 합류였습니다. 세 선수 모두 최종 엔트리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사전 캠프 단계부터 대표팀과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이들의 역할은 단순 동행이 아닙니다. 훈련 과정 자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죠. 미니게임 인원을 맞춰주거나 상황별 전술 훈련에서 필요한 모델 역할을 수행하며 팀 전체 훈련 완성도를 높이는 임무입니다. 동시에 이번 선택은 세대 교체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능성 있는 젊은 선수들에게 대표팀 분위기를 직접 체험하게 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월드컵은 축구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무대입니다. 평가전과는 비교조차 어려울 정도의 압박감이 존재하죠. 경기장 분위기부터 긴장감까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팀은 훈련 파트너라는 형식을 통해 이 세 선수가 월드컵 현장의 공기를 가까이에서 경험하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선 희용민, 김민재이, 리캥인 같은 세계적 수준의 선수들이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볼 수 있다는 점이 큽니다. 경기 전 루틴부터 압박감을 견디는 방식, 몸 상태를 관리하는 방법까지 자연스럽게 배울 기회가 생기는 거죠. 여기에 직접적인 조언까지 더해진다면 어린 선수들에게는 엄청난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관심이 예상 선발 라인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번 월드컵에서도 3백 전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팬들 사이에서 비판 여론이 존재하더라도 쉽게 방향을 바꿀 것 같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큰 의미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바라는 형태의 포메이션은 있습니다. 현재 대표팀에 가장 어울리는 시스템은 4-4-1-1 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브주렌 김송규 그리고 포백은 왼쪽부터 엔스, 김태현, 김민재, 서령으로 구성하는 그림입니다. 중앙에는 황인범과 김진규를 세우고 양측면에는 이재성과 이강인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섀도우 스트라이커 형태로 움직이며 최전방에는 오연규가 자리하는 구상입니다. 3백 체제에서는 윙백 역할 비중이 지나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해지는 중원 숫자까지 윙백들이 커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현재 대표팀 안에는 그런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양쪽 풀베기보다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전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인범과 김진규가 빌드업 과정에 깊게 관여하고 이재성이 중앙으로 들어와 숫자를 늘려주는 방식이죠. 그리고 최근 패스와 어시스트 능력이 돋보이는 손흥민을 섀도우 스트라이커처럼 활용하는 겁니다. 유럽 무대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오영규는 계속 상대 뒷공간을 파고들고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격 무게가 왼쪽으로 쏠리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손흥민이 오른쪽에 이강인에게 방향 전환 패스를 연결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장면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가볍게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는 홍명보 감독이 3백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도 않고요. 오늘은 한국 대표팀 월드컵 최종 명단 발표를 바라본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엔트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과연 홍명보가 변수 가득한 이번 월드컵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함께 남겨주시고 앞으로 이어질 대표팀 이야기들도 계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